올바르게 걷고 제대로 걷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인 걷기. 이 걷기도 잘못 걷거나 지나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걸어야 득이 되고 올바르게 걷는 건 무엇일까? 오늘 영상에서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걸어야 효과적일까? 최소한 하루에 4km 정도를 50분 내외로 주에 3, 4회씩 걷게 되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만 개개인마다 신체적, 체력적 차이는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걷기를 권장합니다. 핵심은 점진적으로 늘리기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2km를 걸었는데 괜찮다 싶으면 다음날 거기에 조금 추가해서 걷고, 그 다음날 몸 상태를 체크하고 늘리거나 유지하거나 하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을 권장드립니다. 이때 너무 느리게 걷기보다는 살짝 빠르게 땀이 날 정도로 걸어야 걷기의 효과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궁금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런닝머신으로 걷는 거랑 야외 걷기 중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야외에서 걷는 걸 추천드립니다. 헬스장 걷기는 30분이건 40분이건 특정 근육 외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야외 걷기는 오르막도 오르고 내리막, 계단, 다양한 지형에 따른 다양한 근육을 사용하고 자연을 보고 느끼는 것을 통한 감각 자극에도 도움을 주고 정신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야외에서 걷는 운동을 해서 스트레스를 줄여주면 혈압이나 당뇨, 기저질환에도 효과가 있어서 뇌혈관뿐만 아니라 심장 혈관까지 건강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걸음으로써 뇌의 산소량도 증가하고 스태미나도 증가시킬 수 있고요. 감정적으로도 우울증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걷기 운동은 우울증과 심뇌혈관 질환, 그리고 다양한 생활 습관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뇨병, 운동 부족, 흡연이라든지 음주, 이런 모든 위험인자들이 운동 부족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걷기를 함으로써 성인병 등 이런 위험인자들을 조절할 수 있고, 보통 많이 알려져 있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걷기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연에서 걷게 되면 혈관 건강 지수가 좋아지고 스트레스 지수도 매우 감소합니다. 앞전 영상에서 다루었던 녹색 운동이 바로 자연과 함께하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들에 대해 말씀드렸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걷기도 잘못 걷거나 지나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 바로 보행법입니다. 정상적인 보행법으로 걸어라. 정상적으로 걷는 법은 뒤꿈치부터 시작을 해서 발바닥 전체를 딛고 발 앞으로 체중이 넘어오면서 추진을 하는 식으로 걸어야 합니다. 올바르게 걷지 못하는 경우 발목이랑 무릎에 전달되는 충격이 더 크게 돼요. 이런 식의 걸음이 반복될 경우 발목 관절 등에 무리가 가게 되어 통증 및 병을 유발하게 되는 경우도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통증이 유발한 틀어진 자세는 더 큰 통증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위에 말씀드린 올바른 보행법과 같이 병행했을 때 더 효과적으로 걸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체 근육 단련입니다. 특히 허벅지 앞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관절의 안정성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하체 근육인데요. 특히 허벅지 앞 근육은 보행 시에나 무릎 안정성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인체의 허벅지 근육은 허리를 받쳐주는 작용으로 척추가 받는 힘을 분산시켜주고, 다리를 당기고 펴는 힘으로 무릎이 받는 하중을 분산시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허벅지 근육이 점차 감소하면서 하중을 분산시키는 힘이 줄어들고 관절은 노화함으로 상대적으로 큰 부하가 걸려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로 걷기 운동을 지속하면
통증은 갈수록 심해지고 관절 건강도 더 악화됩니다. 그러기에 미리미리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하체 근육입니다. 추가로 이 하체 근육을 늘려주고 가볍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코어의 중심을 잡고 두 다리로 동시에 앉았다 일어서는 스쿼시입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코어의 중심을 유지하고 한 다리를 내밀고 앉았다 일어서는 런지. 세 번째, 엎드려서 서로 다른 편 팔다리를 들어 올리는 엎드려 팔다리 들어 올리기. 그리고 걷기를 하면서 위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계단 오르기와 언덕 오르기가 있습니다. 이걸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이 등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절의 걷기나 이로 인한 운동을 해서 더 악화되지 않을까, 이렇게들 많이 걱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걷기를 포함한 달리기 및 중강도 운동은 오히려 무릎 관절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관절 자체의 기본 생리가 움직임이 있어야지 관절 연골도 영양의 공급이 되는 거고, 적당한 압력으로 적절한 자극이 있어야지 연골이나 뼈 이런 구조물들이 더 정상적으로 기능을 잘할 수 있게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다만 연령이 증가하면 중강도 운동보단 자신에게 맞는 걷기 운동 같은 밸런스가 맞는 운동이 더 효과가 높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각자마다의 신체적 조건이나 상황도 다르기에 자신에게 맞는 맞춤 운동 습관을 통해 차차 더 나아지는 삶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스포티브한 라이프 즐기시길 바랍니다.